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궁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내금이 무사 현우는 조용히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요사이 귀신을 보았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구나. 제발 아무 일도 없으면 좋으련만. 옛부터 귀신 소문은 불길한 일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었지요. 나라를 걱정하는 현우는 혹여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현우는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회랑을 돌아 궁녀들의 거처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곧장 달려가니 달빛 아래 궁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지요. 궁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시커먼 그림자가 벽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정말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히 보았습니다. 현우는 곧장 검을 뽑아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사람을 닮은 그림자가 확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로구나. 허나 궁궐을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할 수야 없지. 내 반드시 이 일을 파헤치리라. 아침이 밝자마자 현우는 동료 무사인 박훈을 찾아갔습니다. 박훈은 내금이 동기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현영이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오? 혹시 어젯밤 순찰 중에 궁녀를 몰래 훔쳐보다 들킨 것은 아니오? 농을 칠 때가 아니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있었소. 현우는 어젯밤 나타난 그림자와 귀신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본 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오. 아니오, 믿고 있소. 박훈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자 오히려 현우가 놀랐지요. 오늘 아침 궁녀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오. 뭐라고? 궁녀가 실종되었다고 하셨소? 아무래도 그 귀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소. 아무래도 예사실이 아닌 것 같았지요.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매일 밤 그림자가 나타났던 별궁 근처로 향했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연못에 사람이 빠졌다. 무사들은 속히 집합하라. 들려오는 외침에 현우는 서둘러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연못께 도착한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린 시신은 다름 아닌 박훈이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계는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이럴 수가. 박훈, 자네가 어찌? 물러서시오. 이곳은 의금부에서 조사할 것이니 모두 비키시오. 금부도사는 박훈의 시신을 살펴본 후 주변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어젯밤 술에 취해 실족한 것으로 보이오. 시신을 수습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시오. 아니, 강건한 무사가 실족이라니 말이 됩니까? 어허,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훈은 술을 즐기긴 했지만 어젯밤 그들은 함께 순찰을 약속했었지요. 그런 그가 취해서 연못에 빠질 리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죽은 무사는 제 친구입니다. 제가 대신 가족에게 유품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우는 박훈의 유품을 수거하는 척 손을 살폈습니다. 꽉 쥐어진 손 안에는 웬 천조각이 있었지요. 현우는 남몰래 천조각을 챙겼습니다. 박훈, 자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것이오. 이 비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리다. 개방하라. 의금부 포졸이니 당장 문을 열라. 현우는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열기도 전에 군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지요.
10명이 넘는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현우 반역 모의 혐의로 체포하노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니놈이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가 있다. 현우는 군졸들에게 끌려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좌상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금이 종사관 현우, 내 처소에서 반역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네가 어찌 변명할 것인가? 그런 문서는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좌의정은 손짓하여 증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주상을 해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보거라, 네놈의 글씨체와 똑같지 않느냐? 누군가 교묘히 위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상은 직접 신문에 참여하기 위해 현우를 정전으로 불렀습니다. 왕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현우, 그대는 충직한 신하였소. 허나 이 문서가 어찌 그대의 처소에서 나왔단 말이오. 왕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신을 해치려는 자의 간계이옵니다. 신은 오히려 궁궐 안의 이상한 낌새를 살피고 있었사옵니다. 현우는 한밤중의 그림자와 박훈의 죽음에 대해 말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좌상이 나섰습니다. 전하, 이자는 구차한 변명으로 죄를 모면하려 하옵니다. 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공을 생각하여 사형은 면하게 하겠소. 그러나 죄는 죄이니 한양에서 추방하겠소. 법대로 따르시오. 한양을 떠난 현우는 외진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조용히 숲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안개 속에서 수상한 기척이 거기 누구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잠시 뒤 검은 복면을 한 자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반역자 현우를 처치하라. 반역자라니? 진짜 반역자는 바로 너희 주인이다. 현우는 칼을 뽑아들어 맞섰습니다. 허나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기엔 벅찼지요. 치열한 싸움 끝에 2명의 자객은 쓰러뜨렸지요. 허나 현우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만 목숨을 내놓아라. 그때 안개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좌상의 악행은 참으로 끈질기도다. 그자의 개들이 이토록 깊은 산까지 따라왔구나. 노인은 지팡이 하나로 자객들을 가볍게 제압했지요. 흠씬 얻어터진 자객들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노구는 윤백헌이라 하오. 일단 은신처에서 그대의 상처부터 치료해야겠소. 2 사람은 소나무 숲 깊은 곳에 응어지에 닿았습니다. 어르신은 어찌 이런 산중 깊숙한 곳에 계셨는지요? 나는 오래전에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응어했소. 허나 세상 일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지. 현우는 그곳에서 약초로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초가의 벽면엔 먼지 쌓인 서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작은 활엔 검은 약탕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이 약은 귀한 약재로 달인 것이오. 임금님조차 쉽게 얻을 약이 아니지. 현우는 한 모금 마시고 곧장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맛입니까? 이토록 쓰다니. 약이 달면 병을 못 고친다 하지 않소. 내 젊은 시절엔 이보다 3배는 더 쓴 걸 마셨지. 그러니 자객놈들을 손쉽게 상대하는 것이지. 그 말에 현우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굳어있던 얼굴이 모처럼 부드럽게 풀렸지요. 밤이 되자 윤백헌은 내실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선대왕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남기신 유서요. 그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 누렇게 바랜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서에는 좌의정의 음모를 고발하는 증거들이 정리돼 있었지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글을 읽어갈수록 그의 눈이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좌상이 선대 왕세자인 봉현대군을 시해하였다니. 그뿐이 아니오. 지금의 주상까지도 그의 눈에는 눈의 가시오. 그대가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그림자는 모두 패궁에서 훈련받는 자객들의 소리였던 것이오. 현우는 밤새 문서를 검토한 후 마루에 나왔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가야겠습니다. 좌의정의 세력은 강대한데 그대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몸이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내 제자 중 포목상으로 위장한 자가 있소. 그를 찾아 도움을 구해보시오. 며칠 후 현우는 한양 저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곧 윤백헌이 일러준 포목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손님. 무슨 옷감을 찾으시오? 백두산 눈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소. 그 말을 들은 순간 포목상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살피더니 문을 닫고 안으로 안내했지요. 스승님께서 보내신 분이군. 어서 들어오시오. 나는 김시연이오. 스승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숨길 필요는 없을 듯하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의 음모와 별궁 자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상황이 심상치 않소. 좌상의 권세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소. 반면 주상을 지지하던 대신들은 이미 유배를 당했소. 그럼 주상께선 지금 홀로 계신 겁니까? 그렇소. 거기다 그림자는 이제 궁 안에서도 보인다 하더이다. 좌상의 손이 궁궐 안까지 뻗쳤군요. 좌의정이 자주 드나드는 기생집이 있소. 그곳에서 정보를 캐는 것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저는 기생집에 연줄이 없습니다. 내가 그 집 주인과 오래된 인연이 있소. 허나 조심하시오. 경비가 삼엄하다 들었소. 이틀 뒤 현우는 상인으로 위장하여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에서 금부도사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그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등에 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태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현우는 좌의정과 측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월 대보름 연회, 술잔이 오르면 그 순간입니다. 현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순간 바로 주상의 목숨이 위태로운 때였지요. 헌데 그만 발밑에 병풍 받침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병풍이 흔들리며 방 안의 사람들이 쏘스라치게 놀랐지요.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는가? 현우는 곧장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생집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결국 사방에서 몰려든 포졸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지요. 네가 정말 현우가 맞구나. 죽은 줄 알았던 반역자가 감히 다시 나타나다니. 반역자는 내가 아니라 좌상이요. 그 자가 대보름 연회에서 주상을 해치려 하고 있소. 입 다물어라. 좌상 대감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현우는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의 앞에 선 금부도사는 비웃듯 좌의정 대감께서 내일 아침 친히 신문하신다. 네 놈이 살아서 나갈 희망은 없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금부도사는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이 그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감옥문이 삐걱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백헌 대감의 제자 한지수라 하오. 윤대감의 제자라고? 그대가 어찌 이곳에? 저는 오랫동안 의금부에 몸담아 왔습니다. 스승님께서 대인의 생존 소식을 듣고 저에게 도움을 명하셨습니다. 한수는 재빠르게 쇠사슬을 풀고
현우를 데리고 나왔지요. 어제 죽은 죄인의 신분을 대인으로 위장하였습니다. 기록도 조작해 두었지요. 허나 시신을 확인하면 바로 들통나지 않겠소? 허나 한수는 빙그레 웃었지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누구도 관을 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틀 무렵 수레 하나가 한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위에는 관이 한 개 실려 있었지요. 바로 현우를 숨긴 관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성곽을 벗어나자 관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숨을 죽였던 현우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좌의정이 정월 대보름 연회에서 주상을 해하려 합니다. 그 말씀 꼭 전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한양 외곽의 폐사찰로 가시지요. 한양에서 멀지 않은 깊은 숲속에는 폐사찰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당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이분이 바로 현우 종사관입니다. 윤백헌 대감께서 보내주셨지요. 안에는 무사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들에게 현우를 소개하였지요. 현 종사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주상 전하를 지지하는 비밀 결사입니다. 궁 안팎에서 좌상의 폭정을 막고자 모였습니다. 현우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윤백헌이 맡겼던 증거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 문서에는 선왕의 유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좌상이 주상을 해치려는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지요. 무사들 중 몇몇은 문서를 받아들고 숨을 죽인 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불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자가 주상 전하를 노리는 때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달도 남지 않았군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궁궐에 잠입해야만 합니다. 무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수가 일어섰지요. 제게 궁궐 안에 좋은 연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며칠 뒤 현우는 내의원의 몸을 숨긴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진료실로 들어섰지요.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픕니다. 어제 먹은 것이 잘못되었는지 통잠을 못 잤소이다. 내의원은 의심 없이 그를 진료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녀를 보내어 진찰을 해주겠다고 하였지요. 감사합니다. 내의원 나리. 잠시 후 단정한 의녀복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용모를 지닌 젊은 여인이었지요. 바로 한수의 여동생, 의녀 연이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배가 몹시 아프오. 속이 뒤틀리는 듯하오. 연희는 조심스레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숙련된 솜씨가 느껴졌지요. 진찰을 마친 연희는 병풍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현우 종사관이시지요? 그대가 한수님의 동생, 연희 아가씨로군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폐쇄된 별궁에 드나드는 자들에 대해 알고 싶소. 밤이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들었는데 그대는 본 적이 있소? 네, 당직을 설 때 종종 마주칩니다. 밤이면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후원에서 마주하였습니다. 연희는 약초를 손질하는 척하며 자연스레 현우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겨울의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폐궁에는 좌의정의 수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밤중에 자주 출입한다고 하더이다. 그곳을 조사해야 하오. 그대가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소? 내의원 의녀는 의료를 명분으로 궁궐 곳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소. 굳이 나설 필요는 없소.
저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일에 제가 할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현우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토록 담대한 여인을 처음 보았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히 궁궐을 넘나들었지요. 좌의정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와 함께하면서 현우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 약은 상처에 바르면 좋습니다. 대인의 옆구리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테지요. 어찌 그것을 아셨소? 의녀의 눈을 속이긴 어렵습니다. 대인께서 앉거나 걸으실 때 왼쪽으로 기울며 미간을 찡그리시더군요. 그 말에 현우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연희의 총명함과 배려에 감탄하며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지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지요.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궁 지하에 비밀 통로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내일 밤 그곳을 함께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오. 내일 밤에 만나서 함께 조사합시다. 밤이 되자 별궁 앞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별궁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긴 채 잊혀져 있었지요. 허나 그 안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은 어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쪽입니다. 내의원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 방향이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 안에는 좌의정의 수하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오. 둘은 안으로 들어섰지요. 별궁 안은 암흑 같았습니다. 현우는 작은 등불을 꺼내 불을 밝혔지요. 분명 사람들이 드나든다 들었는데 이토록 고요하다니. 분명히 숨겨진 길이 있을 것이오. 벽이나 바닥, 빈틈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정성껏 안쪽을 살폈습니다. 현우가 병풍 뒤편을 확인하던 중이었지요. 희미하게 갈라진 문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소. 비밀 통로를 찾았소이다. 문을 열자 바닥 아래로 이어진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 끝에는 불빛이 어른거리는 통로가 이어졌지요. 그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내가 먼저 가지. 그대는 뒤에서 대기하시오. 현우가 소리나는 쪽으로 몸을 숨긴 채 다가갔습니다. 지하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무술을 익히고 있었지요. 저것은 좌의정이 주상을 시해하기 위해 기른 자객들이로군. 저기 보세요. 벽에는 무언가 계획서가 붙어 있었지요. 거기엔 정월 대보름 결행일이라는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현우는 단검을 꺼내서 계획서를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어서 나갑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에 다다르자 그 앞에 좌의정과 그의 수하들이 현우 살아있었군. 내 밀정이 너희 움직임을 모두 알려주었다. 좌의정은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었지요. 현우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좌의정, 그대의 반역은 모조리 들통났소이다. 대체 정월 대보름에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 알고 없다. 어차피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좌의정이 손짓하자 수하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현우는 맞서 싸웠으나 점차 밀리기 시작했지요. 현우님, 어서 가세요. 연희는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 터뜨렸습니다. 흰 연기가 터지며 자객들의 시야를 가렸지요. 현우는 그 틈을 연희의 손을 잡고 달려나갔습니다. 놈들을 잡아라. 현우를 놓치지 마라. 자객 하나가 단검을 꺼내 현우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희는 현우를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그 칼을 맞았지요. 현우는 연희를 안고 한밤의 숲속을 달렸습니다. 간신히 근처 동굴로 들어갔지요. 은신처로 몸을 피했지요. 그러나 연희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현우님, 증거는 안전하신가요? 여기 있소. 하지만 지금은 그대가 더 중요하오. 이미 늦었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의녀인 제가 제 몸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은 차가웠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좌상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잠시라도 있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연희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떨궜지요. 그대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소. 그는 이내 눈물을 닦고 연희의 시신을 가지런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굳게 입술을 다문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좌이정, 내 목숨을 걸고 네 놈을 벌하리라. 숲속 은신처에서 현우는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며 고요한 밤을 맞이했지요. 그렇게 눈을 감은 현우는 이내 꿈결 속에서 다시 연희를 마주하였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현우님. 걱정 마시오. 내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다. 연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김시연의 인도로 현우는 폐사찰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충성스런 무사들과 연희를 잃은 한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이도 원했던 일입니다. 그저 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현우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나누면서도 분노와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연희의 뜻을 이루게 하겠소. 전하께서 대인의 상소문을 받으셨습니다. 현 종사관의 진언대로 비밀리에 조사를 벌이셨지요. 그러면 전하께서 이 몸을 믿으신 것이오? 그리하셨습니다. 현우의 눈에 다시금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감내해온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소? 연희를 잃고 말았는데. 좌의정의 권세가 막강하여 섣불리 대응하긴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허나 참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방 안에 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과거 충성파로 몰려 쫓겨났던 자들이었지요. 좌의정은 정월 계획이 실패하자 다시 꾀를 냈습니다. 3일 후 단오연회에서 술을 이용해 주상 전하를 독살하려 합니다. 3일 후라 시간이 없군요. 서둘러야 하오. 무사들은 좌상을 막기 위해 의논을 이어갔지요. 단오연회는 내일이오. 우리는 시간이 없소. 좌상을 막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좌상은 현 종사군이 이미 처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이점이오. 저와 김시연은 관직에 있으니 자연스레 연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어떻게 입장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겼고 이내 결연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연회장에서 좌의정의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하겠소. 단호를 맞은 궁궐은 온통 금빛 장식으로 빛났습니다. 단청이 정교하게 그려진 처마 및 조정의 대신들이 차례로 모여들었지요. 주상은 위엄 있는 자리에 앉아 백관과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고맙네 좌의정. 좌의정의 입계는 승리의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김시연과 한수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 눈빛으로 서로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주시하는 곳은 오직 한 사람, 좌의정의 손끝이었지요. 그 무렵 현우는 악사로 위장하여 연회장 가장자리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요히 검은고를 켜는 척하며 좌상의 움직임을 전하, 이 술은 소신이 직접 고른 귀한 약주이옵니다. 단오의 경사스러운 날,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올리나이다.
좌의정이 공손히 술잔을 들어 임금께 올리려는 찰나였지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그 술을 마시지 마시옵소서, 전하. 그 술에는 독이 들어 있사옵니다. 연회장은 일시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대신들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니놈은 반역자로 처형된 현우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경비병, 당장 체포하라. 전하, 좌의정이 전하를 시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시연이 이끄는 왕의 친위대가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지요. 이들은 막아서는 좌의정의 수하들과 무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반역자들을 체포하라. 사방에서 칼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좌상은 기회를 틈타 몸을 틀어 도주하려 하였지요. 그때 현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반역자가 어딜 달아나느냐? 내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쳐놓는구나. 죽어라. 좌상은 숨겨뒀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현우도 칼을 빼들고 맞섰지요. 두 사람은 마지막 결전을 벌였습니다. 니놈을 치고 주상을 쳐서 이 나라를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좌상은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현우에게 던졌습니다. 현우는 그만 단검을 맞고 말았습니다. 니놈도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현우는 벌떡 일어났지요. 연희의 유품인 비녀가 단검을 막아냈던 것이었지요. 연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현우는 칼을 휘둘러 좌상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좌상은 그 일격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결국 좌상 일당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현우 이번 승리는 그대의 용맹 덕분이로다. 전하씨는 그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하였을 뿐이옵니다. 그대의 충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현우, 그대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제 억울한 죄명을 벗고 마땅한 벼슬을 내려주겠노라.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전하신에게는 작은 바람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은 벼슬을 사양하고 백성들 속에서 조용히 살고자 하옵니다. 주상은 한동안 말없이 현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상은 쇠사슬에 묶인 채 의금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가 승리했구나. 허나 네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추종자들은 이미 모두 잡혔소. 이제 그대의 탐욕과 야욕은 역사의 기록 속에 사라질 뿐이오. 좌의정은 시근덕거렸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지요. 현우는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좌상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소나무 숲 아래 작은 초계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약초를 캐고 작은 밭을 일구며 지냈지요. 그대는 참으로 올바른 길을 택했다. 벼슬보다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이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렇게 날이 좋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약초를 캐던 상이슬게 낯선 여인이 나타났지요. 약초를 캐시나요? 저기 저 옆에 잎이 더 효과가 좋답니다. 현우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연희를 닮아 있었지만 보다 건강하고 보다 밝은 웃음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약초에 대해 익숙하신 듯하오? 어릴 적부터 산에서 자랐어요. 약초는 제 친구와 같지요. 서화는 야무지고 현우는 차분했지요. 그날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서로의 말과 눈빛 속에 조용한 전기 쌓여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산에도 봄이 왔지요. 현우님, 저기 도라지 꽃이 피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려. 산에 오면 현우님이 있어 좋아요. 나 또한 그대와 함께라면 그 어느 날도 아깝지 않소. 현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화의 눈에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째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울지 마시오. 그대는 웃을 때 더 아름답소이다. 현우는 서화의 손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서화도 그 따스한 온기를 조용히 맞잡았지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고운 꽃이 피 축복하듯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